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아밀로이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아밀로이드증에는 원발성과 속발성이 있고, 이 원발성, 속발성 모두 다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단백이 이제 조직 각각에 침범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중에서 속발성은 어떤 다른 질환, 예를 들면 류마티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감염증, 결핵과 같은 감염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을 때 이 염증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속발성이라고 했고, 원발성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 다발굴수종과 같이 이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그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불량단백, M단백에 있는 이 경쇠라는 것이 아밀로이드를 만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을 진단할 때는 물론 당연히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이 다발굴수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발굴수종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앞서 다발굴수종의 진단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발굴수종은 주로 칼슘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지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빈혈이 생기면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감염이 잘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의심을 해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면역 혈액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M단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면역 단백을 분석을 하는 면역 전기 영동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M단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환자가 M단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이 형질세포가 골수에 몇 %가 있는지,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영상 검사를 통해서 뼈나 다른 부분에 혹시 이런 형질세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다발골수종의 진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다발골수종 진단이 있다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즉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이 혀가 커지고 간이 커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자꾸 토하고 설사를 하고 피부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멍이 잘 들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그런 증상이 생긴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이 다발골수종에 같이 합병이 돼 있다,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것이 조직을, 즉 장기를 침범을 하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침범했을 걸로 의심이 되는 장기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심장이 침범을 해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로 심장이 잘 뛰지 않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 커져 있다고 그러면은 간도 초음파를 해서 간이 커져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가 아니라 이제 CT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밀로이드가 장기에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심장은 보통 심장 안쪽에 있는 심내막이라는 그런 막을 조직 검사하기도 하고, 직접 근육을 떼내는 심장 근육 조직 검사를 하는데, 심장이라는 데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심혈관 도자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리나 팔에 있는 혈관으로 긴 줄을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들어간 다음 심장 안에 있는 이런 조직, 즉 근육하고 심내막을 직접 떼내서 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 침범이 의심이 된다, 즉 피부에 뭔가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나 있고 자꾸 멍이 든다, 또는 이 피부가 왁스, 밀랍처럼 딱딱해져 있고 굉장히 얇고 잘 부스러지기 쉽다, 이럴 때는
이제 피부를 직접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 밑에 있는 이 지방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방을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또 지방에 가서 아밀로이드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배꼽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그런 지방을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 침범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환자가 자꾸 토하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은 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때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일단 장의 여러 부분을 이제 조직 검사를 뜯어내는 식으로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조직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특수한 염색 물감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콩고레드 염색이라고 해서 이러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굉장히 밝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아밀로이드 단백을 볼 수 있으면은 아밀로이드증이 바로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할 때 이러한 영상 검사와 이러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은 결국 아밀로이드증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발골수종이랑 같이 합병을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발골수종의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대표적인 치료인 이러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해서 M단백 자체, 즉 이 불량단백 자체를 처음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부분간의 이상을 얻게 된 이후에 완치를 만약 도모하고 싶으면, 즉 젊은 분들, 70세 이하의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세포를 미리 뽑아놨다가 그것을 냉동한 이후에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자기의 세포를 주입하는 자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이후에 또 재배를 하면은 다시 다른 종류의 약을 써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역시 부분간의 이상이 오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치료를 할 때 아밀로이드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 장기에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치료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아밀로이드 단백이 심장에 가서 달라붙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 자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때에 우리 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링겔을 수액을 맞게 될 경우에도 쉽게 심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고 몸이 잘 붓는 현상도 생기고요. 또 음식을 먹는 데에도 영향이 있고 약을 먹어도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장이나 이런 소화기 계통에 침범을 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설사나 복통,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약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것보다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전문가를 만나서 잘 상담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장기에 달라붙어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을 없애는 치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아밀로이드 단백도 더 이상 쌓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없어지면서 원래의 기능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인 제공을 하는 다발골수종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아밀로이드증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심장이나 장 이런 기능이 나빠져 있다면은 그런 나빠져 있는 장기의 기능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점차 좋아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즉 도와드리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의 진단과 치료를 보면은 일단 오늘은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을 일으키는 다발골수종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분에 대해서 면역 전기영동이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M단백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골수 검사를 해서 형질세포가 증가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다발골수종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발골수종이 있으면서 아밀로이드증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증상이 있는 장기에 대해서 심장의 증상이 있으면 심장 초음파, 간이 터져 있으면 간 초음파나 CT를 확인을 해서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간이 커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또 이러한 장기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검사,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조직을 얻은 다음에 이 조직에다가 콩고레드라는 물감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했을 때 아밀로이드가 빨갛게 염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진단으로 확인이 됩니다. 치료는 이제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결국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부분간의 이상이 되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가이식, 그 이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이식을 할 때 환자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장기의 기능이 아밀로이드증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현재 이 달라붙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고, 쌓여있는 아밀로이드가 점점점 희석돼서 없어질 때까지 환자분의 여러 장기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도와드리면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